자, 거기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6번에 과세기준일이라고 되어 있죠? 과세기준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뜻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말뜻은 세금을 부과할 때 법적으로 기준이 되는 날,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면 어떤 사람은 이걸 무조건 6월 1일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6월 1일은 아니죠. 이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되는 날인데 재산세 부과할 때 기준되는 날은 언제야? 6월 1일이에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도 6월 1일이죠. 근데 자, 재산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에요. 균등분 주민세 과세 기준은 8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뜻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우는 게 재산세, 종부세니까 그냥 무조건 과세 기준을 나면 무조건 6월 1일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되죠. 이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재산세, 종부세가 걔는 6월 1일이라는 뜻이고 다른 애들은 7월 1일도 있고 8월 1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총론에서 가지고 그때는 이제 사업소세라고 돼 있었어요. 지금은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인데 그때는 7월 1일이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과세 기준일 그랬고 여기다 6월 1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이거 맞았다고 그런 거죠. 아니잖아요. 재산세 종부세가 6월 1일이고 이건 아니죠. 무조건 6월 1일은 아닙니다. 말뜻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6번은 이제 재산세 종부세를 주로 배우니까 걔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7번의 납세자는 이런 뜻이죠. 납세자가 있는데 납세자가 얘는 뭐다? 납세 의무자가 있고 징수 의무자가 있다 이거죠. 징수 의무자. 우리는 원천 징수 의무자 그러죠. 근데 대표에서 얘기하는 거죠. 특별 징수도 있는데 징수 의무자. 이 둘을 합해서 뭐라고 한다? 납세자 그래요. 그럼 여기 이제 납세 의무자에 뭐 우리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 뭐 연대 납세 의무자, 뭐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막 다 외울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하나 조심해야 돼요. 이 징수 의무자가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납세자에 들어가나요? 여기 들어가나요? 여기 들어가요, 여기. 이 둘을 합해서 납세자 그래요. 근데 말씀드렸죠? 이게 용어정이 나오면 혹시나 이거 나올 때 얘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다 가로치고 뭐라고 한다? 여기다가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땡 틀린 거다. 그러니까 징수 의무자가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니죠. 어디에 포함돼요? 납세자 안에 들어가는 거지 납세 의무자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 정도 하나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크게 볼 건 없는데 연대 납세 의무자란 말은 우리 뒤에 가면 많이 나오죠. 취득세도 나오고 뭐 쭉쭉 나오죠. 이 뜻이 뭐라겠어요? 그 세금 전액에 대해서 이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얘가 연대 납세 의무자가 전액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으로 말하면 연대 보증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금이 1,000만 원인데 갑, 을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갑도 1,000만 원, 을도 1,000만 원 전액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걸 말한다. 2차는 말 그대로 2차죠. 얘가 책임을 지고 얘는 부족분에 대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 보시면 되고 요거 하나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거기에 포함이 어디에 되는지 그거 정도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8번에 징수 방법이 나옵니다. 자, 세금을 걷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근데 그중에 우리는 뭘 배운다? 2개를 배웁니다. 2개. 하나는 뭐예요? 신고, 납부를 배우고 그는 보통 징수를 배우고 특별 징수도 있는데 걔는 우리 안 배우죠. 우리가 배우는 것도 없고 그 가로 안에 있는 국세, 뭐 정부부가 신고, 납세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야겠죠. 같은 얘기예요. 자, 신고, 납부는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는 거고 보통 징수로 뭐가 나오는 거다? 고지서가 나오는 거라겠죠. 자, 우리가 배우는 제목 5개 중에 신고, 납부 조세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그죠? 여기는 재산세하고 종부세, 종합세. 그죠? 이렇게 되죠. 이거는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고 납부는 네가 알아서 돈 신고도 하고 돈을 내라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내가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가서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다? 내가 그 부동산을 사거나 팔았을 때 알 수 있죠. 매매했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고 납부 조세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과세권자는 결정적으로 금액을 몰아요. 매매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당사자만 아니까 니들이 와서 신고하고 돈을 내라는 뜻이고 얘는 근데 보유세잖아요. 거래 금액이 없단 말이죠. 근데 신고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근데 과세권자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세금 계산해서 우리한테 보내준다. 그래서 보유세는 보통 징수로 가는 겁니다. 자, 이때 그러면 요걸 안 했을 때와 요걸 안 했을 때 부과되는 게 돼 있죠? 이때 뭐가 나온다?
가산세가 나오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돈 안 내면 가산금을 낸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기고. 이거는 뭐 가산세는 두 개 있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거는요. 일반 무신고 그리고 과소신고 이렇게 되죠. 과소신고. 그다음에 부정무신고, 부정과소, 부정무신고, 과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부정자 들어가면 된다 했어요. 부정자 들어가면 너도 한번 죽어봐라 그런다 했잖아요. 죽어봐. 그죠? 어떻게? 돈으로 죽어봐. 죽을 사주에서 얘는 40%. 무조건 40. 그리고 얘는 고의성 없어. 너는 무신고, 너는 과소, 너는 신고 안 했으니까 이거 반절 20% 내고 너는 신고를 한 거니까 그거 반절에 10%만 내라. 이렇게 해서 일반은 무신고, 이식, 과소는 10인데 부정은 둘 다 싸가졌기 때문에 40으로 간다 했더니 40%. 그 납부는 하루 지날 때마다 10,000분의 3. 0.03%씩 추가된다. 그랬죠. 여기 한도 있다 그랬죠. 한도. 그죠? 한도.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그럽니다. 이때 한도는 누구? 지방세만 해당된다.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누구만? 지방세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원금의 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0.03이니까 1년이면 10.95%가 나오거든요. 계속 가면 원금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75% 넘어가면 더 이상 내지 마라. 한도인데 얘는 누구만 해당된다? 지방세만 해당되고 국세는 무조건 계속 내는 거죠. 국세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양도세 확정신고가 5월달이거든요. 이번 5월달이잖아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집을 그러니까 건물을 팔았는데 양도세 신고를 안 했대요. 그래도 예정신고를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해야 된다고 몇 달에 2달에 해야 되죠. 근데 안 했대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럼 확정신고 하면 되네. 예정신고 안 했으니까. 그죠? 해도 되죠. 근데 지금 이미 판지 6개월 됐어요. 그 6개월 지났다는 거야. 6개월 됐다는 거야. 근데 지금 확정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6월달이니까 천천히. 자, 천천히가 아니라 지금 가서 하라. 지금 가서. 왜? 아니 일단 가산세 내잖아 무조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루가 늦으면 늦을수록 뭐가 늘어나? 무슨 가산세가 늘어나요? 얘가 늘어나죠. 얘가. 이건 어차피 똑같잖아요. 왜? 일단 기한 지나버리 20% 끝. 근데 납부는 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흘 있다 가버리면 얼마가? 0.3%가 늘어나죠. 얘는 하루 계속 계산하니까. 걔는 국세잖아.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 기한 지났다 그러면 세금 포탈할 거 아니면 얼른 가서 신고하고 돈 내야죠. 그래야 이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는 거지. 왜? 하루 계산한다는 하루 계산. 근데 국세는 무제한으로 갑니다. 지방세만 한도가 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작년 시험이 나왔었죠. 1, 2, 3, 4, 5 해가지고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무신고. 일반 무신고 얼마? 20%? 이게 정답이었죠. 이건 좀 기분 나쁘죠. 우리는 과대평가하는 것도 안 좋은데 또 과소평가하는 것도 기분 안 좋죠. 이런 거 맞춰야 되는 거지. 무슨 생각이 들어? 쉬운 건 작년에 다 나왔네. 그쵸? 올해도 쉬운 거 나와. 근데 단지 나는 또 틀릴 뿐이야. 이게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문제는 똑같아. 봐봐. 거짓말인가. 기출문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난이도가. 근데 공부를 내가 얼마나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그치? 남편만 공부한다고 남편만 갈구지 말고. 그죠? 공부한답시고 막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옛날 친한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냐면 자기는 집에서 공부할 때 침대에서 집에서 공부하잖아요. 집에 늦게. 그럼 침대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쫙 펴놓은 이렇게 넓게 펴고 공부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발로 차버렸대야. 공부하는데 올라가 방해한다고 여기 왜 여기 자리 이렇게 놓는데 치고 앉으니까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그랬다고 발로 찼다고. 그래 남편이 침대로 떨어졌다네. 야, 근데 그 남편 겁나 착한 거죠. 미안하다고 나갔대. 공부하는데 방해. 야,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야, 우리는 아무리 사람이 좀 그 정도는 아니다. 무슨, 난 딱 그랬다면 뭐라 그래. 무슨 이 고시 공부하는 것 같다. 난 이렇게 얘기하겠지. 저 같으면. 그죠? 그건 아니죠. 그 남자 겁나 착하더라고. 야, 나도 착한 줄 알았더니 그분은 뭐, 아우, 대단하대. 그죠? 그래 놓고 맨날 남편한테 뭐라 그래. 내가 애를 키운다, 애를 키운다. 그런 얘기는 했었고.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어떤 애가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난 누가 낳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낳았지. 아시죠? 들었어? 둘째가 낳았어. 그치? 나도 겁나 웃기잖아요. 그죠? 둘째, 동생도 엄마가 낳았어. 그죠? 그러니까 아빠는 누가 낳았어? 할머니가 낳았어. 근데 아들이 뭐라 그래? 근데 왜 아빠는 엄마가 키워? 할머니가 낳았는데? 그런다잖아. 그죠? 골 때리는 거지. 남편이 그랬다잖아요. 밴드 이런 걸 보셨어요? 부인을 맨날 마누라를 풀어줬더니 마누라가 너무 늦게 들어온대. 맨날 8시, 9시 들어온대. 풀어줬더니 그 밑에 쭉 가면 뭐라고 했어? 혹시 마누라를 더 늦게 들어오는 방법이 없는지 아는 사람 알려달라고 했어. 근데 밑에 댓글에 그 댓글이 쭉 달렸어.
누가 그거 알려주면 저한테도 꼭 메일을 문자 보내요. 너무 일찍 들은다는 거지. 그죠? 그렇다니까 서로. 8시 너무 일찍 들어오는 거지. 한번 나갔으면 안, 그죠? 땡, 12시 땡, 그쯤 들어야지. 8시, 9시 들어오면 나간 것도 아니지. 그죠? 늦게 들어야지. 그죠? 자, 가상금도 두 개가 있어요. 이런 뭐가 있어? 일반 가상금이 있고, 중가상금이 있어요. 자, 이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가상금은 뭐가 나온다? 고지서가 나와야 되죠. 그럼 납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납기가.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재산세 같으면 7월 16일부터 7월 30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때 이제 요 31일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무조건 자동으로 붙는 가상금이 뭐다? 일반 가상금 3%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동으로 무조건 붙는 거죠. 3%. 일단 내는 거예요, 3%.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서 보시면 금액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납기 후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뭐다? 이 원금의 3%가 붙은 겁니다. 어차피 얘는 자동으로 붙으니까 한 장에다 같이 내보내는 것 뿐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차피 3% 내야 되잖아요. 이미 고지가 된 거잖아. 내가 늦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안 내고 버티는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조세를 징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가 있다? 이렇게 계속 안 내면 추가로 가상금을 또 부과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 중가상금 그래요. 그런 게는 뭐다? 기한 지나고 일정 기한 지날 때마다 이 일정 기한이 1개월이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얼마씩 된다? 1.2%씩 추가됩니다. 그럼 이게 계속 가면 또 원금 넘어가니까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 최대치가 60개월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가상금은 이렇게 가면 몇 개월? 몇 프로? 72% 나올 수 있고 요거 3% 내니까 가상금은 얼마까지? 75%까지 나올 수 있죠. 원래 있던 규정이죠, 이게. 그러니까 얘가 왜 75야? 여기다 맞춘 거예요. 얘는 한도가 없었거든요, 원래. 근데 개정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는 원래 75%만 내니까 너도 75%까지만 내라. 이렇게 한도가 된 거다. 그죠? 그래서 가상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달 지날 때마다 1.2%씩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얘는 이거 내고 이거 또 내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중과세죠. 그래서 뭐가 있다? 일정 금액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다. 그때 국세가 얼마다?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규정이죠. 자, 그럼 결론은 뭐예요?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한다.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한다. 맞죠? 미만이면 적용 안 하니까 이상이면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이면 중가상금 적용한다. 오? 지금 아까 한 거죠, 계속? 이상이야, 미만 초과. 잘 적용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이런 틀리면 안 되잖아. 만약에 진짜 나왔는데 30만 원, 100만 원 나왔는데 틀려버리면 짜증나죠.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들었는데 틀리면 안 되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고지서 나올 때 재산세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재산세 25만 원, 지방교육세 5만 원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 지역자원시설세 5만 원 이렇게 해서 토탈 35만 원 이렇게 나왔다. 이때 그럼 얘는 중가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지방세잖아요. 재산세 25, 지방교육세 5만 원, 지역세 한 장에다 이렇게 해서 35만 원 나왔어요. 얘는 중가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왜?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랬죠.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같이 나가긴 했지만 얘도 각각 다 지방세거든요. 단지 재산세랑 연관 있으니까 한 장에 내보낸 것 뿐이다. 근데 이거 토탈 금액을 가지고 중가상금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떡한다? 세목별로 각각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김에 이 가상금 계산하는 거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는지 보기 위해서 7월 31일이 재산세 납부 기한이에요. 31일까지 내죠. 내가 재산세가 100만 원 나왔는데 이거를 31일까지 안 내고 12월 31일에 돈을 냈다. 만약에. 그럼 이때 이제 가상금 내야 되죠?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상금. 자, 일단 일반 가상금 내야 되죠? 몇 프로? 3%. 100만 원에 3%, 3만 원. 이렇게 되겠죠? 내고 중가상금 내야 되나요? 내야 되죠. 지방세인데 30만 원 넘었으니까. 그러면 100만 원에 1.2% 몇 개월? 3개월. 3개월. 10여는 아직 안 됐어. 3개월. 아니, 그 말은 맞아요. 12월 아직 안 돼서 그 말은 맞아. 그러니까 그 말은 맞다니까? 그러니까 4개월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4개월. 네. 그러니까 지난달 그죠? 8, 9, 10, 11. 4개월. 그죠? 8, 9, 10, 11. 7월 31일이 납기니까 요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이든 돈 되세요. 이거를 왜 이제 이게 4개월, 5개월부터 많이 하거든요. 5개월 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뭐냐면 이 말뜻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중간상금은 1개월이 한 달이 지날 때마다예요. 그러니까 그 달이 지나면 그 다음 달에 그 전달 한 달 지난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달에 1.2%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8월달 지난 거 1.2%, 9월달 지난 거 1.2%, 10월달, 11월달 1.2% 맞죠? 12월은 안 지나 돈을 냈어. 그러니까 얘가 5개월이 되려면 1월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2월은 안 지난 거니까 얘는 4개월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근데 이 날짜로 보는 거예요. 거의 다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얘까지도 5개월 그러신 분이 의외로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죠. 한 달이 지났. 그러니까 우리가 공과금을 5월달에 낸다죠. 이번 달에. 그럼 언제 거예요? 전달 걸 이번 달에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12월에 냈다는 얘기는 언제까지 안 낸 거? 그 전달인 11월 달까지 안 낸 걸 이번 달에 내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의외로 헷갈리더라고 보니까. 여자들은 그 어려운 산달도 겪으신 분들이 전달을 왜 물르냐고. 전달. 항상 전달이다. 그죠? 근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중에 난 그래도 나는 헷갈려. 그런 분들은 때려치면 돼요. 이거는 안 하면 돼. 나는 3개월 4개월이 헷갈려. 그럼 안 하면 돼요. 굳이 여기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지. 이거는 단지 설명하는 것 뿐이고 이해되면 하고 아니면 말하면 돼. 이건 뭐 괜히 이거 가지고 나만 혼자 4개월 이해 못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이게 나오면 그때 또 가서 풀면 돼. 전달만 생각하면 되고 문제 몇 번 풀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정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면 하고, 그죠? 그래서 계산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가상금, 중간상금 얘기다. 시험은 근데 뭐 이렇게 이걸 주로 내죠, 이 내용 자체를. 지금 말하는 뭐 세목별로 판단한다, 중간상금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뭐 그런 게 다 지문으로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해서,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돼요. 11페이지 뭐 그냥 내용 있는 거니까 읽으면 되고, 12페이지 보면 가산세가 나오죠, 그죠? 그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9번에 1번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해놓고 주의에 뭐라고 돼 있다? 가상금은 가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용어정의 나올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 용어정의에 가산세 용어정의 해놓고 다만 가상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거 시험에 가상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만 조금 조심하면 걔는 용어는 틀릴 거 없어요. 그죠? 그 박스에 가산세, 가상금 가산세 정리해놨죠. 근데 보면 그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00분의 75 한도라고 돼 있고 국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한도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 읽고 걔가 뭔 얘기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세만 한도가 있다. 100분의 75. 그죠? 국세는 한도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재산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기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이렇게 나와요. 과세 기준일로 10일 안에 신고해야 되며 이때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뭐 20%를 부과한다. 이렇게 났어. 재산세 OX. 과세 변동사항은 10일 안에 신고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왜? 재산세는 절대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 없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재산세 파트에서 뭐라고 나오면 가산세 얘기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없어요. 걔는 신고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 아니고 뭐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장부상에 등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박스 바로 밑에 그거 있죠. 참고 표시.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므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절대 없다. 자, 이건 어때요? 만약 여러분이 취득세를 내는데 취득세가 400이에요. 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부가세 농특세 20만 원 냈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40을 냈어요. 그래서 또 얼마? 부가세 포함해서 460만 원이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를 신고를 안 했어. 세금 안 냈어요. 자, 그러면 가산세 납부 말고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죠. 무신고니까. 자, 얼마일까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얼마? 자, 주관식을 안 물어보고 객관식으로 볼게요. 1번 80만 원. 2번 자, 네, 1번. 그죠? 이것만 이거.
여기다 20%야. 얘는 가산세 부과 안 해. 그러니까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박스 바로 밑에 다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조세 해가지고 거기 보면 뭐 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이 나오죠. 얘는 가산세 부과를 안 한다. 그 밑에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조세.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자, 종부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 안 한다겠죠? 근데 뭐는 나올 수 있다 했어, 아까?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될 수 있다 했죠.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약간 어렵게 나오면 다음 중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조세로 않는 조세가 아닌 것을 골라라 했고, 뭐 예를 들면 뭐 교육세, 농세 이런 거 써놓고 거기다 종합부동산세 써버리면 종부세는 뭐예요? 종부세는 뭐는 나와? 과소신고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게 아까 저를 설명했죠. 그건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이제 기한 후 신고가 납니다.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 얘는 이제 기한 후 신고는요, 지방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한 후 신고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에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신고납부 조세에 있겠어요? 아니면 보통징수에 있는 규정이겠어요? 신고납부도 신고니까 보통징수 해당성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중에 신고납부 대표 주자가 취득세죠. 취등록세 둘 다 신고납부니까 이 규정은 취등록세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데 실제 시험에는 등록세는 한 번 나온 적 없고 취득세에서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기한은 취득세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 무슨 기한을 말한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말합니다. 며칠? 취득일로부터 60일을 말하죠. 자, 기한이 그대로 가면 된다겠죠? 해석하면 기한이 지났답니다. 자, 지났다는 얘기는 무엇을 부과한다는 얘기요?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뭐라? 신고를 해라. 그런 뜻이라겠죠.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내가 너한테 뭔가 혜택을 주겠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원금과 가산세 중 뭘 깎아준다? 가산세를 깎아. 원금은 안 깎아줘요. 원금은 지네가 받을 돈이고 이 가산세는 사실은 내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낼 거 지들이 인심 내 돈 가지고 지가 인심 쓰는 거야. 세금 빨리 거둘라고. 자, 그러면 가산세는 두 개라겠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둘 중에 무엇을 깎아준다? 그리고 이거 신고인데 아직도 가끔가다 납부 그런 분이 있어.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납부 나오지도 않은 납부를 여기 대놓고 뭐래 신고했다고 하잖아. 이걸 깎아준다니까. 이거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자, 근데 이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왜? 이게 법 규정이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납세자가 이거를 기한한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자기 마음이잖아. 근데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무작정 이거 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법으로 일정 기간 안에만 감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때 과세권자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자, 과세권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고지도 그리고 있죠. 왜? 가산세가 부과 대상이 되면 징수 방법이 보통 징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한 지났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는 원금에다가 가산세 추가해서 보내려고 고지서 그리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오늘 신고하려다 바빠서 못하고 내일 하려고 했더니 오늘 저녁에 고지서가 이미 나왔다. 그럼 무조건 끝난 거예요. 그럼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되기 전에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이때 그럼 감면 어떻게 주느냐? 기한 지나고 1개월 이내 기한을 신고하면 전체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반땅에서. 자, 근데 1개월을 못했다. 그러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시면 100분의 20을 경감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은 올해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요것만 있었죠. 여기도 올해 추가된 거예요. 올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혹시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안에 하면 50% 경감해주고 한 달 안에 못했어. 그럼 6개월 이내 하시면 얼마? 20% 경감해준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 보세요. 얘가 신고불성실 가산세죠. 이게 무신고 가산세일까요? 과소신고 가산세를 말할까요? 무신고죠. 과소신고는 이미 신고했으니까 기한후 신고 필요 없는 거야. 그럼 무신고가 20%잖아요. 그죠? 20%. 자, 그럼 이거를 한 달 안에 하면 얼마를 감면해준다는 거야? 50% 경감이니까 얼마만? 10%만 내라 그런 뜻이고. 만약에 6개월 이내 하시면 20% 감면해주죠? 그럼 얼마만 가산세 부과한다는 얘기야? 이거에 20%를 감면해준다는 거죠.
계산이 안 되죠? 2는 4, 4% 깎아준다는 얘기지. 이거에 20% 감면해주니까 2는 4, 4% 깎아주겠다는 얘기. 그럼 얼마? 16%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안에면 가산세가 10%만 나오고 6개월 이내 하면 16%만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그리고 신고만 하면 되고요. 납부하지 않아도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꼭 읽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3번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그래가지고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뭐 하기 전에 결정 동기하기 전까지 기한을 신고를 하면 다음의 금액을 감면한다. 무신고 가산세. 그래서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오른쪽 10번 가산금. 동그라미 1번 일반 가산금 나오죠?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얼마? 체납된 추세에 얼마? 3% 내시고 중가상금은 기업번에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징수하시고 단 국세는 니은에 100만원,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디귿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있는 경우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죠? 그리고 3번 중가상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이제 가산세, 가산금 얘기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11번은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얘는 내용이 경매나 공매가 되었을 때 배당할 때 그 배당 순서를 물어보는 거라겠죠. 근데 우리가 중개실무는 뭐 1순위, 2순위 쭉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세금만 관계된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자, 공매, 경매에 대해서 낙찰될 때 일반 채권이 있고 만약에 뭐가 있다? 조세 채권이 있다. 그러면 이때 배당할 때 뭐가 우선이다? 당연히 세금부터 걷습니다. 그죠? 근데 이 조세 채권보다 이 일반 채권이 먼저 설정이 돼 있다. 예를 들면 뭐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이 먼저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우선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건 이게 아니죠. 뭐가 있다? 내가 얘보다 선순위인데, 그죠? 나보다 얘가 후순위인데 얘를 먼저 배당하는 조세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당해세라고 한다. 당해세.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걸 물어보는 거야. 다시 한번. 이 당해세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당해세. 자, 대표적인 게 상속세가 있고 증여세가 있고 이렇게 해당되는 게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국세 중에. 그죠?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가 그러니까 신고납부조세는 이제 해당이 없죠. 취등록세나 양도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얘들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저당권 설정이 먼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건물주가 이 토지 그러니까 부동산 주인이 재산세 체납한 게 있어가지고 나보다 후순위로 압류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배당할 때 어떻게 돼? 내가 선순위인데 나보다 먼저 재산세 배당을 한다는 얘기지. 굉장히 불합리한 얘기죠, 그죠? 근데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얘가 먼저 배당하면 내가 그만큼 배당 금액이 적어지잖아요. 근데 법은 그렇게 해놨다는 거지. 그 당해세를 물어보는 거다. 이게 그 당해세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거 물어보는 거. 이거인 걸 골라라,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이름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 보면 재산세 말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이렇게 다 가고 여기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 병기고지 세목이 있거든요. 지역자원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그러면 배당할 때 얘만 배당하겠어요? 한 장에다 같이 나갔으니까 그러지 않겠지. 그죠? 얘도 같이 배당을 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누구도 당해세 들어간다. 재산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병기고지 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도 뭐다? 얘도 당해세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늘어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시험에 당해세 문제가 나왔어. 근데 여기다가 5번하고 지방교육세 이렇게 났어요. 그럼 얘는 당해세 아니에요. 이렇게 났어. 얘는 당해세도 아니다. 만약에 당해세인 걸 골라라 그랬는데 다른 거 안 나오고 취득세, 뭐 등록세, 그다음에 뭐 양도세, 그다음에 4번은 뭐 부가가치 이렇게 써놨어. 5번에 지방교육세 이렇게 나왔어. 정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틀려. 이거는 왜? 이거는 얘만 되는 거예요. 여기 붙는 것만.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방교육세 자체가 당해세가 된다는 얘기죠? 아니죠. 얘가 부가세잖아요. 취득세 붙을 때는 아니죠. 등록세 붙을 때도 아니고 언제만 재산세에 붙을 때만. 얘는 뭐라고 나와야 돼?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그러면 당해세지. 그죠? 혹시나 그러면 이것만 좀 시키면 돼. 주로 시험은 이제 이거 가지고 나오죠.
네? 자, 그래서 거기 11번에 보면 조세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보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는 항상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해놓고 가로 안에 상속세, 증여세, 그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뭐 자동차세 들어갑니다. 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세는 항상보다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시험은 항상 그것만 물어보니까 여러분은 걔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나오면 그것만 물어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면 14페이지에 뭐 있어요?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총론 부분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성립 시기 부분은 공부할 때 꼭 하셔야 돼요. 얘가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계속 지금 시험에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원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성립 시기거든요. 최근에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공부를 쭉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저거는 다 안 하고 성립 시기가 있고 또 뭐 있다? 확정 시기가 있고 이게 나옵니다. 설명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긴 빼고 여기 두 개만 하겠습니다. 이거. 자, 이건 뭐냐면 내가 낼 세금이 법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딱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걸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죠. 자, 근데 얘는 간단해요. 얘는 신고납부 조세와 부가주의 조세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신고납부. 자, 취득세는 신고납부죠? 자, 여러분이 1억의 물건을 취득했어. 신고하시죠? 1억에 신고했어. 그러면 그대로 어떻게 돼? 여기다가 어떻게 원주시에서는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해서 부가세 붙여서 영수증 주면 여러분이 갖다 내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꿈이 다운계약서 쓰는 꿈이라 했죠? 그래서 이걸 1억에 사가지고 9,800에 신고했네요. 다운으로. 자, 이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했어. 1억에 샀는데 9,800에 신고했어. 받아주죠.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죠. 다르게 물어보면 내가 이걸 1억에 사서 9,800에 신고하면 원주시에서 내가 이걸 1억에 샀는지 9,800에 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매매 당사자만 아는 거예요. 나중에 걸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 나중에 그 후에. 그래서 신고 당시는 모른다는 거지. 그럼 결론은 내가 낼 취득세가 얼마인지 확정되는 시점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신고했을 때.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죠. 확정 시기는 뭐만 하면 돼? 신고납부 조세는 다 뭐다?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재산세는 부가주의 조세죠. 자, 이번엔 재산세가 7월달에 나와요? 그럼 아직 모르죠? 그 세금 누가 계산해? 원주시에서 김모 씨 20만 원 이렇게 결정하죠. 그럼 내가 낼 재산세는 얼마야? 20만 원으로 확정이 돼버리죠. 그럼 얘는 언제 확정된다?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그러니까 신고납부조세는 신고했을 때, 부가주의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그러면 신고납부냐, 보통징수 이것만 알면 얘는 간단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멸 확정됐어. 그럼 소멸사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없어진다? 10만 원 확정됐어. 어떻게 하면 없어져? 아, 돈 내면 된다 했잖아. 내면 깔끔하게 내면 되고. 아니면 또 뭐 있잖아요. 퉁치는 거 있다 했죠? 쌤. 받을 거 50, 줄 거 50, 쌤. 퉁친다. 그럼 뭐라 그래? 충당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낼 세금이 50만 원이고 환급 받을 세금이 50만 원이고 그럼 쌤이죠. 그럼 서로 상계 처리해버려요. 그러면 충당, 돈 된 거고. 그럼 부가를 취소한다. 그럼 여러분 좋아하는 민법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뭐 이건 다 아시겠지. 그 좋아하는.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가 뭐 한다? 소급해서 뭐가 돼? 무효가 된다. 그러면 부가를 취소했다는 얘기는 이 부가 자체가 뭐가 됐다는 거야? 무효가 됐다, 법적으로. 그럼 걔가 당연히 소멸되죠. 네? 그 다음에 제척기간의 만료. 자, 이는 뭐라 하겠어요? 자, 내가 신고를 안 했어요. 그죠? 그러면 과세권자가 내가 신고했는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죠. 자, 근데 걔네 언젠가 알겠죠? 자, 알았는데 내가 20년 전에 샀는데 신고를 안 했는데 20년 후에 알았어. 그럼 국세청에서 20년 후에 나한테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이건 아니라는 거지. 왜? 20년이면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20년 걸 와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부과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법으로 걔네들이 우리한테 고지할 수,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그 정해진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기간 만료 때까지 나한테 부과를 못했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기간이 법으로 정해있는데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 포탈 목적을 가지고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제척기간이 10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양도세 다운계약서를 썼어. 옛날에. 그죠? 근데 아직 10년이 안 지났다는 얘기는 뭐야? 안 지났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직도 그게 걸리면 아직은 안 걸렸지만 언젠가 또 고지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국세청이 이번에 알았어.
오늘 알았어. 근데 아직 10년이 안 됐어. 그럼 나한테 고지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오늘 알았는데 이미 뭐가 지났어? 10년이 지나버렸어. 그럼 제척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나한테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납세 의무가 뭐가 됐다? 소멸됐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제척기간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막 가면 한도 없죠. 상속세 증여세는 기본이 15년이에요. 왜? 걔는 무상승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국세지방세는 전부 다 기본이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신고 안 했다. 그러면 10년.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일반 무신고는 그냥 7년이에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5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래서 봐요. 우리 취득세나 재산세 배울 때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기간이 몇 년 안에 5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왜? 제척 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 지나면 추가 과세를 못 하니까 5년 안에 5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든 그럼 10년. 그냥 무신고는 7년, 기타는 5년으로 간다. 기본 이렇습니다. 여기 좀 더 가면 더 있죠.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뭐 취득세는 무신고가 7년이야. 근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는데 취득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10년입니다. 왜? 걔는 무상승계잖아. 길게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기본은 이렇어요. 기본은. 그러니까 시험은 이게 나왔어요. 양도세를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양도세 포탈을 목적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 양도소득세가 나왔어. 근데 뭐라고요? 사기 등 부정을 이렇게 나왔어. 그럼 제척이 몇 년? 10년, 10년 이렇게 나오고. 이거 한번 나온 적 있죠. 그리고 소멸시효의 완성이 나왔죠. 얘는요, 부과만 하고 징수를 안 해가면 안 됩니다. 부과만 해놓고 내든지 말든지 냅둬버려. 그러면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기본이 5년이에요, 이거요. 물론 뭐 국세는 뭐 금액에 따라서 길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몇 년? 5년. 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얘기는 5년 안에 징수를 못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야? 얘도 소멸사유가 발생돼서 납세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얘는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여기 땡 하고 7년, 5년, 10년 그럼 끝. 근데 얘는 뭐가 있어? 자, 5년 다 됐는데 한 이틀 남겨놓고 뭐가 났다? 독촉장. 독촉장 날라오면 다시 여기 땡 5년. 또 뭐 압류가 났다 그러면 다시 여기 땡 5년. 또 뭐 날라왔다 그러면 또 여기 땡 5년. 그러니까 중간에 왜 계속 뭐 나오잖아요. 막 고지서가 돈 내든 안 내든. 왜 그래? 좋은 말로 할 때 돈 빨리 내라 이런 뜻도 있지만 이거 있는 거 시효 중단 사유 계속 늘어나요. 얘는 안 없어져. 왜? 이거 만약에 여기 땡어 끝 그러면 끝까지 버티면 되잖아. 5년 동안. 그럼 세금 안 내도 되지. 그럼 누가 세금을 내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결국마다 이 5가지가 보다 소멸사유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소멸사유 아닌 거 2개. 뭐 기본적인 거. 돌아가셨다. 안 없어져.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상속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만 더. 부가 철회. 뭐 결수점 있는데 이거 2개 보세요. 철회.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시험에 이거 나올 내가 볼 때 이것도 충분히 낼 여지가 있거든요. 5개잖아, 딱. 다음 중 소멸사유가 아닌 걸 고르시오. 그럼 딱 뭐가 헷갈리겠어? 얘하고 헷갈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 그게 헷갈린다는 건 자체가. 왜? 어떤 사람이 헷갈리는 거야? 아, 뭐 생각 없이 외우는 거죠. 부가치, 선언 소멸사유고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니라. 지금은 괜찮지. 여기 이제 끝나고 이제 나가봐. 밖에 나가서 얘기해봐. 아까 뭐가 소멸사유냐? 그럼 왔다 갔다 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취소가 뭐가 되냐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며.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그럼 얘가 소멸사유죠. 부가 자체가 취소가 됐다는 거니까. 철회는 소멸사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이거를 무대표로 외우면 헷갈리지만 지금 여러분 배운 대로 취소는 소멸이 이게 무효가 되니까 이거 자체가 없었던 게 되니까 얘가 소멸사가 되는 거죠. 이것만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한번 나올 때 되는데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올해 딱 시험에 다음 중 납세 의무 소멸사유가 아닌 걸 고라고 해놓고 뜩하게 되면 딱 준대. 딱 그죠? 깔끔하죠 문제. 우리도 맞출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기 지금 14페이지에 성립 확정식이 있고요. 소멸사유 나오죠. 밑에 박스 밑에 소멸식이 그죠? 소멸사유가 납부 충당 부가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소멸사유 제외되는 거에서 부가 철회와 납세자의 사망은 소멸사유가 아니다. 그죠?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박스에 뭐 제척기간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기 등 부정 그럼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성립 시기는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거 좀 일찍 끝내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뒤에 그 정리하고 취득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월달이니까 시간 금방 갑니다. 벌써 중순 3분의 1 갔어요. 그럼 이제 한 150일 정도 남았나? 또 안 남았을 거예요. 그죠? 지금 빡시게 해야 될 때 됐습니다. 너무 우리는 하지 마시고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만 하시라겠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